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14년, 15년도에 이제 코 수술을 하셨어요. 턱 수술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 수술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고 턱 보형물 넣은 지가 지금 9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코 턱 보형물 제거하고 싶다 하셨고요. 보코라서 수술한 지 10년 넘으니까 흉살 같은 게 생겨서 수술 전보다 코가 더 커진 느낌이 들고 인상이 세 보여서 축소하면서 코 턱 보형물 빼고 싶다 하셨고 턱 보형물 때문인지 호두주름이 자꾸 져서 자연스럽게 고치고 싶다 하셨어요. 지금 피부음영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코가 벙벙한 거는 맞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꽤나 벙벙하게 지금 코가 조금 이렇게 넛대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콧대도 꽤나 높이 들어가 있고 지금 디마케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보형물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좀 막대기 같이 분필코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에 이제 호두주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불룩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옆모습을 보면은 지금 여기 턱도 없고 여기도 많이 늘어져 있고 또 이중턱도 보이는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 음영으로 보면요. 환자분은 굉장히 심한 무턱 상태였고요. 지금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봐도 코랑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아직도 무턱이신 이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턱 보형물 들어있는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게 턱 보형물이 들어있는 두께인데요. 지금 보면 한 7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기준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식의 이제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코랑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만큼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턱에 무턱이 심한 편이어서 7mm 보형물이 들어갔는데도 무턱인 상태고 그래서 이중턱도 있고 이쪽에 얼굴 살에서 보면 이런 턱살이 늘어짐 지금 이런 부분이 꽤나 늘어진 이런 모습도 보이고 지금 제일 싫은 거는 이제 이런 부분 체부 쪽 볼륨이 없어서 꺼진 부분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술 하나로 해결되기에는 지금 환자분의 이제 나이와 피부 상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50대 가까이 이제 돼 가시는 나이대가 됐는데 살이 늘어짐이 꽤나 보이죠. 그래서 무턱인 걸 이걸 빼고 나면은 이제 뭐 턱이 늘어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중턱은 더 심해지거니와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늘어졌던 이런 모습들이 더 밑으로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형물을 빼기만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고 설사 지금 상태에서 보형물을 뭐 최부 쪽까지 좀 보형물을 채워서 무턱이니까 지금 여기만 이렇게 볼록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채워서 넣어주면 물론 턱선은 좀 나아지지만 살이 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턱선이 매끈하지 않아서 환자분의 만족감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할 때 뼈의 문제냐, 살의 문제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젊은 경우에는 살의 문제보다는 또 뼈의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은 뼈의 문제랑 살의 문제가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40대가 넘어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건 수술이나 또는 턱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남는 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접근법은 뼈의 문제는 뼈로 해결하고 살의 문제는 살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수술이 두 번에 나눠져야 되고 그 각각의 수술이 또 그렇게 작고 만만한 간단한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환자분 질문 주신 내용에 따라서 대답을 해드리면 지금 턱 실리콘 보형물 제거하고 세부 쪽까지 보형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거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턱은 뭐 보형물을 만들 때 지금보다도 부족하니까 7mm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mm, 11mm, 12mm 정도 되는 이런 큰 보형물을 넣어줘야 되고 이쪽에 체부 쪽에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금 욕심나면 이 부분도 조금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이렇게 턱선에서 보면 옆모습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많이 꺼져 있는데 거상에서 당긴다 했을 때도 여기 침샘이 버티고 있는 부분이 꽤나 보여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끈한 걸 원한다 하면은 이쪽 부분 사각턱 앞쪽에 있는 요 체부 부분에 요 꺼진 부분도 조금은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보형물인데요. 일단 코 보형물이 지금 중심 라인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얼굴 중심 라인인데요. 실리콘 보형물이 지금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어서 위로 가면은 조금 덜 보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보여서 살짝은 이쪽은 꺼져 보이고 이쪽은 조금 완만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높이 자체가 또 많이 낮지도 않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들어가 있는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옆모습에서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실리콘 두께가 저희가 자를 대고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3mm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쪽에서가 더 두꺼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한 4mm 정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콧대를 높이려고 한 것보다 여기 이 저희가 수프라티베리어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코끝 위쪽하고 뼈 있는 데 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다 보니까 코가 더 벙벙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뺐을 때는 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실리콘이 한 5년, 10년 넘어간 상황에서 실리콘을 제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실리콘이 이제 낮아져서 그냥 매끈한 게 아니라 여기가 납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요게 이 납작한 느낌이 꽤나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뼈를 옆에서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보형물은 아니더라도 뭐 진피든 아니면은 뭐 본인 엉덩이에서 살을 떼서 넣든 약간의 보충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 벙벙한 거 이런 거는 약간 지금도 코가 조금 들려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콧대는 좀 많이 낮추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 라인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보형물을 일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코를 조금 아래 방향 또 약간 위로 방향으로 제 아래가 더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지는 게 콧구멍 보이는 게 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환자분이 얼굴이 비대칭이 꽤나 심하세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턱 라인 자체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좀 틀어집니다. 그래서 코도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코 중심 라인이 좀 틀어지죠. 그래서 지금 비주는 그렇대로 뭐 중심 라인이 조금 있는데 턱 방향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코끝도 코 방향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고 특히나 이 비주 이제 요 비주랑 이 코 날개라고 하는 부분이 높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면 지금 코도 이쪽으로 많이 휘어 있죠. 비주는 여기 있는데 여기 콧대는 코끝은 또 반대쪽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고 근데 이 각도에서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콧바퀴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코 날개 있는데 바퀴 밑에가 높이가 달라요. 근데 입꼬리도 그렇고 이건 턱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이 비대칭이 조금 더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감내하고 뭐 지금 나이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양악까지 하긴 좀 오바인 것 같고 턱의 보형물을 빼는 것만으로는 턱살이 더 늘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세부 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콧대도 지금 뭐 삐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낮춰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코끝을 조금 얄쌍하게 길게 빼서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콧대 빼고 나면 실리콘 빼고 나면 여기가 일자로 꺾이는 느낌 평평하게 납작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 보시면 코뼈 이 뼈 높이 폭도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골을 해서 이 폭을 안쪽으로 좀 밀어 넣는 이런 절골 수술, 그 다음에 콧대에 아주 얇은 조금의 뭐 진피 이식 정도 해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늘어진 살들을 이제 거상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를 하는 거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당겨 올리고 이중턱도 지방도 제거하면서 목살도 끌어당기는 이런 작업을 해야 그나마 좀 매끈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다 하셔라 이런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이 있다면 감내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이러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걸로 완전하게 뭐 풀플랜을 세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순서랑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두주름 얘기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무턱 환자들은 호두주름을 갖고 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입을 담을 때 무턱인 환자들은 이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닫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습관이 뭐 수술을 통해서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그 습관이 남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호두주름은 그런 입을 다무는 습관, 다시 말하면 입 근육을 쓰는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은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고 그걸 수술적으로 한다면 근육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입이 안 닫히는 또 아래 이빨이 보이고 잇몸이 보이는 뭐 이런 불편한 느낌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술로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근육 문제로 생기는 부분들은 보톡스 좀 맞고 지내시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